자, 일단은 첫 번째 경기 이제 풀럼 대 맨체스터 시티. 자, 일단은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정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팀 다 어느 정도 풀 라인업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봐요. 자, 우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13위에 위치해 있고, 이제 남은 리그 경기는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좀 결국에는 뭐 잔류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한 그런 풀럼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3경기만 전부 이기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 짓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지금 매 경기마다 최상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그런 맨시티인데, 그런 기량을 약간 유지만 한다면 충분히 좀 자력으로 우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는데요. 네. 자, 여기도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맨시티가 풀럼 상대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맨시티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이제 밀리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이제 좀 라인이 내려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솔직히 이제 맨시티 상대로 풀럼이 운영적인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좀 수비를 하다가 역습 위주로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풀럼 입장에서도 현재 맨시티 상대로는 약팀의 그런 전형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연태님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오늘 해외 축구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구매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내일 오후 경기 조합이랑 추천표까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일단 이제 연태님께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이제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연태님. 네. 자,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좀 이제 맨시티가 굉장히 좀 경기를 잘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 상대로는 좀 약팀의 전형적인 플레이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게다가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복귀한 홀란드가 이제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4골을 넣으며 최상의 폼을 보였고, 그리고 이번 경기 역시 수비가 약한 풀럼 상대로 어느 정도 홀란드의 그런 좀 득점력을 기대할 만하지도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흐름, 경기력, 전력, 그리고 뭐 동기부여 등 모두 맨시티가 앞서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는 13년 동안 이제 맨시티가 풀럼 상대로 전승을 거뒀을 정도로 이제 극강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맨시티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시티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맨시티 승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드 기준은 영어는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맨시티 승에 마인승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뉴캐슬 대 브라이트. 자, 일단 뉴캐슬 같은 경우는 지금 셰어, 보트만, 지금 마일리 등 이제 수비와 미드필더에서의 그런 결장이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이전에 비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공격 쪽은 완전체 전력이 좀 구성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일단 뭐 이제 이삭, 고든, 그리고 이제 알비로, 그리고 칼로비스까지 다 돌아오면서 뭐 공격진은 지금 완전체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뭐 비토마 같은 경우에는 시즌 아웃이 됐었고, 그리고 퍼거스, 그리고 하인 셰로드, 그리고 이제 에스투피난 등이 지금 전부 다 결장 중입니다. 네. 거기가 약간 좀 전 라인에서 주요 선수들의 결장이 많은 그런 브라이튼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홈팀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연승 중으로 흐름이 좋은 상태고, 그리고 2경기 연속 4골 이상을 넣었을 정도로 현재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뭐 시즌이 이제 끝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뉴캐슬의 폼이 좋고, 그리고 최근 공격 흐름 또한 굉장히 지금 지금 불타오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관점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6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에스턴 빌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직전 경기 뭐 빌라 상대로 홈에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브라이튼의 원정 경기력은 많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는 7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여전히 좀 원정에서의 성적 또한 많이 안 좋은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굉장히 좀 공수 방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좀 주도권을 좀 많이 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좀 종종 밀리는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부상자도 많은 브라이튼이다 보니까 현재 기세랑 폼이 좋은 뉴캐슬 상대로는 다소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뉴캐슬이 뭐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득점력이 물이 오른 점을 고려하면은 수비가 안 좋은 원정 브라이튼 상대로도 이제 뉴캐슬이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을 보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홈에서 좀 주도를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네,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뉴캐슬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네,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사이드 한번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캐슬 승에 3.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대 벌리. 자, 우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르너 독일 그리고 벤 데이비스가 결장중인 상황이에요. 자, 추가로 이제 히샬리송 또한 결장의심인 상황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벌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결장자들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양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현재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일 리버풀 상대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이제 안필드에서 4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일단 토트넘의 경기를 봤을 때 첫 실점을 하면 그대로 이제 수비가 확 무너지며 곧바로 추가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오르디나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뭐 뒤늦게 추격을 한다 해도 이전에 이제 실점이 워낙 많다 보니 계속해서 좀 지는 그림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죠. 네. 그러면서 약간 그런 흐름 속에서 현재 지금 4연패 중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저 원정팀 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어느 정도 흐름이 좋았지만 직전 경기 홈에서 뉴캐슬 상대로 4대1 대패를 당하며 이제 흐름이 끊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좀 어느 정도 괜찮다가 한 번에 지금 꺾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네요. 자, 일단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뭐 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등권에 탈출하려면은 이 경기 반드시 이제 승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템포가 빨라지면서 난타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냐면 일단 뭐 토트넘이든 벌리든 두 팀마다 이제 수비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어느 한 팀이 진짜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선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좀 템포가 빨라지면서 난타전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뭐 양팀 다 확실히 좀 실점 위험도 이제 큰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5위 유지를 위해 그리고 벌리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 탈출을 위해 두 팀 다 이제 좀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현재 일단 뭐 토트넘의 경기력을 봤을 때 뭐 벌리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일지는 솔직히 의문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토트넘의 1.2대 승 배당은 배당 대비 그렇게까지 뭐 크게 메리트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차라리 뭐 토트넘보다는 좀 더 뭐 배당이 높은 뭐 벌리 2.5 프랜승이 더 나아 보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승패로 간다고 하면은 토트넘 일반승보다는 벌리 2.5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벌리 2.5 프랜승으로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이거 3.5라고 해도 오버사이드로 보는 경기 어느 정도 좀 난타전으로 흘러갈 만한 요소가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죠. 메렌글라드바흐 대 프랑크푸르트. 자, 우선 지금 메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메른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다소 흐름이 좋지는 못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13위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메렌 같은 경우에는 16위 마인츠와 승점 4점 차가 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16위까지 떨어져 강등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메렌이 그런 좀 강등 관련된 이슈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레버쿠젠 상대로 홈에서 5대1 대패를 당하며 연패를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는 경기가 많으며 수비에서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프랑크푸르트의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보네요. 자, 현재 지금 프랑크푸르트의 수비를 봤을 때 홈 메렌글라드바흐 상대로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네. 그리고 메렌글라드바흐 역시 비록 뭐 홈이라고 해도 수비 자체가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좀 프랑크푸르트의 좀 역습으로 인한 좀 실점이 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양팀 다 득점 기회만 잘 살리면은 이 경기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최근 5경기 모두 프랑크푸르트가 메렌 상대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이긴 했지만 최근 프랑크푸르트의 불안한 수비 플러스 원정에서 3연패 중인 것까지 고려하면은 원정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전체적으로 지금 프랑크푸르트가 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가뜩이나 이제 원정에서 좀 경기를 치르는 현재 프랑크푸르트를 믿을 만한 요소는 크게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래서 여러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거는 홈팀인 메렌 사이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메렌 글라드바흐 승보는 경기로 가져가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면은 뭐 충분히 좀 오바 도전할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맹글 스게 2.5 기준 오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켈른 대 우니온 베를린. 자, 일단 이제 켈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켈른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위로 이제 강등권에 위치해 있고 16위 마인츠와는 승점 5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남은 리그 경기가 2경기인 걸 고려하면은 켈른 입장에서는 이 경기는 지금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네. 일단 켈른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잡고, 그리고 마인츠가 이제 도르트문트 상대로 이제 좀 지기를 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위로 남은 리그 경기 결과에 따라 잔류하거나 안 그러면 강등권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를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강등까지 좀 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니온 베를린도 좀 경우의 수가 이제 있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은 이제 남은 리그 경기에서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전패를 당하고 켈른이 이제 전승을 거두면 우니온 베를린이 강등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니온 베를린도 아직 뭐 잔류가 그렇게 지금 안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두 팀 다 좀 템포가 느리고, 그리고 자기 진영에서 볼을 돌리는 시간이 많으면서 이제 천천히 좀 빌드업을 해 나가는 팀이에요. 네. 자, 다만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켈른이 이제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 템포를 기존보다 더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적극적인 거점 플레이를 보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존 양 팀의 그런 경기 템포보다 더 빠르게 좀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운이온 역시 만약 켈른이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선다고 하면은 이제 좀 켈른의 그렇죠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자,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우니온 베를린이 켈른 상대로 거의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였긴 했지만, 원정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력이 좀 이번 시즌 많이 안 좋아요. 네. 게다가 이제 현재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6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켈른이 홈 이점을 살려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확실히 뭐 이번 시즌 우니온 베를린의 폼이 너무 많이 좀 떨어졌다 보니까 이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원정 우니온 베를린 정비 사이드는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본다고 하면 켈른 프랜슨, 그리고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켈른 프랜슨의 이제 2.5씩 오바. 네. 원래 이제 이 두 팀이 맞붙는다고 하면은 오바는 보기 좀 많이 힘들긴 하지만 켈른의 그리고 약간 좀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워낙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켈른 프랜슨의 오바로 접근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인츠 대 도르트문트. 자, 일단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수비 3명 결장. 그리고 돌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필크루그 그리고 자위츠 그리고 이제 홈멜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확실히 좀 수비에서 포워드 라인까지 이제 각각 좀 한 명씩 결장 중인 거로 도르트문트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7경기 연속 무패 진중으로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원정 경기력은 안 좋은데 반해 홈에서의 경기력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네. 확실히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는 진짜 거의 뭐 꼴찌일 정도로 최악의 경기력을 좀 보였는데 서서히 이제 많이 좀 폼이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특히 좀 홈에서는 더더욱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파리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챔스 결승전에 진출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즈아님. 네. 자, 그리고 이제 리그도 5위 안에 들면서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이 확정되었어요. 네. 자, 물론 이제 도르트문트가 4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라이프치히가 브레멘 상대로 이기면은 4위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5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냉정히 뭐 이 경기가 그렇게 뭐 중요도가 높은 경기는 아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이번 경기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도르트문트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린다고 해도 마인츠보다는 전력 면에서는 더 우세하다고 봅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로테이션 위주로 돌렸는데도 5대1 대승 거뒀을 정도로 이제 경기력이 많이 좋았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벤치에서의 그런 좀 경쟁력도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지금 도르트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르트문트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린다고 해도 현재 마인츠에 비해 이제 크게 밀릴 만한 요소가 없고, 오히려 전체적인 조직력이나 밸런스 부분에서는 도르트문트가 더 좋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마인츠 상대로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최근 5경기 기준 3승 2무로 도르트문트가 많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도르트문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아무리 뭐 지금 마인츠가 홈에서 잘 나가고 있고 동기부여도 굉장히 크다 이러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도르트문트와는 체급차가 좀 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거는 그래도 역배 받은 도르트문트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르트문트 프랜승 보는 경기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돌본 프랜승의 3.5 기준 언더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폴리 대 볼로냐 경기. 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뭐 지엘린스키가 여전히 좀 결장 중이고, 그리고 볼로냐 또한 이제 미드필더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나폴리 최근 이기는 경기가 잘 없을 정도로 성적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 홈에서는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많이 좀 망가진 지금 나폴리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반면에 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네. 현재 이제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이제 흐름이 좋고, 그리고 홈뿐만 아니라 원정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의 편차가 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홈뿐만 아니라 이제 또 원정에서도 이제 또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좋은 결과를 내다 보니까 현재 이제 리그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상 뭐 다음 시즌 이제 좀 챔스 진출이 유력한 그런 볼로냐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양팀 다 볼 점유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하다 보니까 점유율은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지금 나폴리에 비해 볼로냐가 전체적인 조직력이나 안 그러면 수비 밸런스가 이제 더 좋기 때문에 나폴리 상대로 더더욱 약간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이번 시즌 뭐 경기 운영 면에서도 볼로냐가 나폴리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볼로냐가 좀 더 주도를 할 가능성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리고 뭐 현재 볼로냐가 나폴리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도 밀릴 게 없고, 그리고 전체적인 폼도 나폴리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약간 원정이라는 점 빼고는 요거는 뭐 볼로냐가 우세한 부분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약간 양상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20년대 들어서 나폴리가 볼로냐 상대로 진 적이 없긴 하지만 현재 양팀의 그런 흐름이나 좀 폼을 본다고 하면은 나폴리 사이드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만큼 솔직히 뭐 이번 시즌 나폴리는 워낙 좀 전체적인 약간 좀 조직력이나 그런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제 아무리 뭐 홈에다가 뭐 상대 전적에서도 볼로냐 상대로 우위라고 해도 쉽게 나폴리를 가져가기를 리스크가 크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볼로냐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로냐 프랜승 보는 경기. 그 대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전. 네. 그리고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볼로냐 프랜승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 일단은 울버햄튼 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네. 자, 솔직히 이제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정도 좀 그런 점을 좀 고려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를 물론 팰리스의 지금 기세가 워낙 뛰어나긴 하지만 울버햄튼이 홈에서 왠지 좀 질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울버햄튼 프랜승에 그 대신에 고배당으로 그냥 무승부 도전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울버햄튼 프랜승 고배당 무승부 도전 경기. 그 다음에 노팅엄 포레스트 대 첼시. 네, 요 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첼시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마요르카 대 라스팔마스. 자, 요거는 뭐 배당이 좀 낮다고 해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마요르카 사이드 보고, 그 대신에 고배당으로는 햄무, 그리고 어노바는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빌바오 대 오사수나. 이거는 빌바오 승, 어느만 언더. 네, 이렇게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